요즘 우리나라 산업 중에 어렵지 않은 곳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이 와중에 실적 잔치를 하고 있는,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K방산입니다. 최근 굉장히 무서운 기세로 유럽 시장과 중동 시장으로 확산을 하고 있는데, 마침 각종 싱크탱크에서 한국의 방산 기술이 상당 수준에 올라왔기 때문에 미국과 협업을 하기에 아주 좋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있는 한국 방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 취재해봤습니다. 귀에 빡빡해는 이슈 맛집, 귀의 빡종원입니다. 요즘 국제정세 보면 군축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정반대로 군사력 증강의 시대가 왔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동 전쟁,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미국이 이제 전 세계 경찰 그만하겠다 이러면서 세계 각국들이 스스로 무기를 직접 손에 드는 이 무장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캐나다를 포함한 나토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간 매년 국방비를 평균 7%씩 올릴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중동 같은 경우에도 무기 교체 수요가 우리 돈으로 한 90조 원 정도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방산 강국들도 요즘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라인메탈 같은 경우는 실적 잔치를 벌이고 있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유명한 방산 기업이 몇 군데 있는데, 특히 최근 전쟁에서 드론 전술이 주목을 받으면서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서 빠질 수 없죠. K9 자주포와 천무를 만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올 2분기 매출만 6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K2 전차를 만드는 현대 로템도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천궁2를 만드는 LIG 넥스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방산 기업들이 이렇게 실적이 좋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우리나라 방산 기업의 주식들이 앞으로 계속 더 승승장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의심의 여지 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한국 방산, 가장 최근에 들려온 소식은 폴란드와 K2 전차 2차 계약을 완성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이게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인 8조 8천억 원 규모거든요. 이게 더 대단한 거는 우리가 1차 K2 납품 계약을 하고 나서 이 2차 계약을 하던 이 사이에 폴란드의 정권이 교체가 됐다는 겁니다. 새로 들어선 폴란드 정부가 전 정권에서 진행하던 이 국방비 증가 프로젝트를 다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내세웠었어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전 정권의 국방비가 너무 과대하다, 이걸 대폭 낮추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무기를 굳이 사올 필요 없이 국내 생산을 하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올 때 사오더라도 우리가 EU 회원국이니 EU 국가들 걸 사오자, 이런 주장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검토 결과 전 정권이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또다시 한국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K2 전차가 굉장히 대단한 업적을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한국 K2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었길래 폴란드와 이런 대규모 계약을 성사를 시켰느냐.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가성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이 이런 육상 무기를 운영하기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으면 유럽 같은 나라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도 다 먹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폴란드가 K2와 함께 도입을 검토했던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의 모델이 2A8 이거든요. 성능 같은 경우가 모든 분야가 거의 비슷한데, 특히나 기동성이라거나 운용 편의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K2 전차가 더 낫다라는 평가까지도 나왔어요. 성능은 이렇게 괜찮은데 가격을 한번 따져볼까요?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의 모델이 대당 가격이 450억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K2 전차가 요번에 한 230억에서 250억 원 정도를 받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니,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절반이야. 뭘 선택하시겠어요? 가성비가 압도적으로 뛰어난 K2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납기일이 말도 안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 이 전차의 생산을 굉장히 여러 나라의 부품 공장을 퍼뜨려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생산망이 너무 복잡하고 불안정합니다. 이래서 전차 한 대를 만들어서 인도를 하기까지
때까지 폴란드에게 6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폴란드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언제 6년, 7년 기다렸다 이 전차를 받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빨리빨리의 민족 아닙니까? 현대 로템 같은 경우가 이 1차 K2 전차 계약을 2022년 8월에 했는데 넉 달 만에 바로 초도 물량을 납품을 했어요. 2차 계약 같은 경우는 더 대단한데 1차 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육군이 쓰던 모델을 그대로 넘겼습니다. 근데 이 2차 계약은 폴란드 사정에 맞게 이거를 개량을 한 모델을 새로 개발을 해서 넘기기로 했거든요. 신제품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기간이 포함이 되는데 이걸 포함하고도 당장 내년부터 납품을 시작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속 정확한 납품 기일,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 전차를 폴란드가 돌고 돌아 다시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말고도 굉장히 핵심적인 추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지에 K2 전차 생산 공장을 짓고 이 전차에 들어가는 일부 기술을 이전까지 해주기로 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차 구입 비용을 우리나라가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차관까지 해줬어요. 이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기술을 이전해주면 어떡하냐, 이거 우리나라 경쟁자로 올라설 거 아니냐, 차관은 왜 해주느냐, 이거 결국은 그럼 내 돈 내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국제 무기 거래의 관행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차관 같은 경우는 폴란드가 국제은행에서 K2 전차 구매 대금을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신용도로 보증을 서준 개념이 강하거든요. 폴란드가 결코 디폴트를 겪을 나라가 아닙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고 이거를 반드시 회수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공장 건설 같은 부분도 놓고 보면은 이거를 우리는 절충교역이라고 부르거든요. 즉 무기를 사오는 국가가 일정 부분 페이백식으로 특정 딜을 해서 교역을 한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유럽이 한국 방산을 견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장벽을 높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폴란드에다가 생산 공장을 지음으로써 우리나라 K2 전차를 메이드 인 유럽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이점이 하나가 있어서 우리나라에게도 결코 손해가는 전략이 아니고요.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전투 경험, 전장 환경 입장에서 익숙한 원래는 유럽산 무기를 선호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공장을 짓고 또 실질적으로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 한국산 무기를 썼더니 좋더라, 이런 호평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국가들도 이에 대해서 구매를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핵심적인 기술은 넘기지 않습니다. 넘겨도 될 만한 기술을 넘기는데 폴란드는 우리나라가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술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우리나라에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거 기술 그냥 공짜로 준 게 아니라 라이센스 수익으로도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러다 보니까 서로 윈윈을 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절충교육을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폴란드에게 해줬다 라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식의 절충교육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나라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기를 구매할 때 수의계약일 경우는 전체 구매 금액의 30%를, 경쟁 입찰인 경우는 50%를 다시 되돌려받는 식의 조건을 내건 절충교육을 아예 규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이만큼을 뭘로 받을 것이냐, 현금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죠. 우리나라는 특정 부품은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라, 혹은 특정 기술을 우리나라에 이전해라, 이런 조건을 깐깐하게 내겁니다. 우리나라가 무기를 많이 사는 나라이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 통했던 거죠. 우리나라가 F-16이나 F-15K를 들여올 때 날개랑 주요 부품들을 한국에서 생산하기로 하는 절충교역을 했거든요. 이러면은 다른 나라의 그 비행기를 팔 때도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공장에서 만들어진 날개가 팔려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방산 기업을 굉장히 많이 살렸습니다. 그리고 F-16 기종을 수입을 할 때 절충교역 조건으로 음속 기술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지금의 T-50이라거나 FA-50 같은 여러 가지 전투기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즉 현재 잘 나가는 한국 방산의 뒤에는 절묘한 절충교역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무기 수출국이 된 우리나라가 폴란드 같은 데 진출을 하기 위한 하나의 마케팅 요소로서 다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거죠.
다만 기술을 넘기는 건 사실은 리스크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기술을 이런 식으로 절충 교역으로 넘겼다가 나중에 우리의 교역국이 우리의 경쟁국이 된 사례도 있거든요. 이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는 현지에 생산 공장을 짓는다거나 기술을 이전하는 식의 절충 교역은 점점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지냐? 사실은 그렇지 않죠. 미국이나 서방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뭐 전통이 깊은 방산의 강국들이고 우리는 이제 막 시장을 개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들보다 훨씬 좋은 가격과 이런 훨씬 좋은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익을 박하게 잡으면서도 시장 개척에 의미를 두는 시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정말 이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방산은요, 무기를 생산하는 거에 더하기 기업입니다. 어떻게 하면 적절한 기업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느냐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을 확대할 만큼 확대한 이후에는 가격도 좀 높이고 또 혜택도 좀 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무기를 계속 찾을 수 있게끔 경쟁력을 키우는 게 관건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한국 방산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릴 것 같은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보다는 외부에서부터 들어오고 있는 견제가 더 큰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바이 유러피안 이래가지고 유럽산 무기를 EU 회원국들이 우선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규정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최근에 특히나 프랑스 대사가 한국에 한 연설에서 한국은 절충 교역을 완화해야 된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한국 같은 경우가 30%에서 50% 정도를 다시 되돌려받는 절충 교역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100%를 넘게도 되돌려받는 절충 교역을 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네는 훨씬 더 많이 되돌려받으면서 무슨 소리야, 누가 절충 교역을 완화해. 당장 내로남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절충 교역을 문제 삼는 건 몇 퍼센트를 받아가느냐, 이 수치가 아니라 무엇을 받아가느냐, 그 형태에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니네가 요거 좀 기술 갖고 있잖아, 그거 우리랑 같이 더 키워보자, 그것도 니네한테 결국 이득이잖아, 연구 좀 같이 하자, 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약간 이 대학교 조발표 할 때 일 좀 많이 시킬 똘똘한 조언 하나 이렇게 채우는 이런 개념으로 보고 이런 식의 절충 교역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술 쉐어를 좀 더 하고 싶다라는 얘기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 입장에서 딱 콕 찍어서 그 기술 줘, 이거는 이제 좀 그만해라 이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시장을 열어주는 게 경쟁자를 키우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의 이익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유럽 방산시장은 축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유럽과의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한 공동 무기 체계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이 이제 앞으로 따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나토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무기 체계 개발들도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나토와의 공동 훈련이라든가 참가를 해주는 게 우리 방산 저변을 넓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유럽은 어쨌든 이렇게 협상의 여지라도 있어요. 이 협상의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지, 진짜 큰 문제는 미국이에요. 미국 연구기관, 뭐 언론에서는 한국 방산 주목하면서 미국이 못하는 걸 한국이 채워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국가들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려면 그를 따르는 국가들에 대한 무기고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이 그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포탄이라든가 무기 체계를 지원을 해왔잖아요. 미국이 확보하고 있는 무기의 스톡파일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이 재고가 부족하다 그래서 무조건 방산기업에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생산량이 증대가 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걸 누가 보완해 줄 수 있느냐? 한국이 떠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와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올해 3월 달에 절충 교역을 무역 장벽이다라고 콕 찍어서 지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기가 전부 미국 체계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무기는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사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진짜 돈만 주고 그냥 딱 그 물건만 받아오는 이런 식으로 전락을 할 수도 있어요.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던 절충 교역을 왜 트럼프는 갑자기 문제를 삼았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먼저 RDP 국방 상호 조달 협정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예요. 이 RDP가 이루어지면 이 양국의 무기 시장이 활짝 서로에게 개방이 됩니다. 마치 FTA를 맺은 것처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아무리 미국의 우방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으로 무기를 수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권을 불문하고, 미국은 특히 무기 같은 걸 구매할 땐 바이 아메리칸 액트, 무조건 미국산을 먼저 쓰도록 합니다.
만약에 외국산을 수입해 올 경우에 여기에 할증이 붙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이 가성비인데 할증이 붙는다? 미국에서 팔 수가 없게 되겠죠. 근데 이게 완전히 시장이 열려버리면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세계 4대 강국으로 가기 위한 미국 시장 진출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트럼프가 그대로 두고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 협상을 어떻게든 해서 자기네만 잘 팔고 우리는 여전히 잘 못 파는 식의 이 RDP 협상을 체결하겠다, 이런 속마음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인데 겹치는 분야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번에 폴란드로 수출한 K2 전차, 미국의 에브람스 전차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천궁2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패트리어트하고 겹칩니다. 이게 약간 시장을 뺏기는 꼴이에요. 우리나라 방산과 미국 방산이 굉장히 다릅니다. 뭐 수준이 다르죠. 미국이야 전 세계 방산 최고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좀 꺾어놔야겠다. 이 절충 교육 때문에 한국의 방산이 큰 거잖아. 절충 교육을 없애버리면 한국의 방산은 멈출 수밖에 없겠지. 이런 계산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와요. 한미 간의 방산 협력이 아무런 이 갈등이 없이 이루어지려면 이게 일종의 수직 계열화가 돼야 돼요. 미국이 공급하는 최첨단 분야의 상품이 따로 있고 미국의 동맹국들이나 우방국에 공급하는 미디움부터 로 단계의 무기 체계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는, 이렇게 되면 가장 행복해지는데, 그럼 우리는 첨단 무기 체계 개발 기능은 도태될 위험이 있다라는 게. 경쟁 없는 산업이 어디 있고 이런 굴곡 없는 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방산이 막 피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올 게 왔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협상을 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이 무기 분야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실제로 역사 깊은 유럽의 방산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것만 평생 하는 협상의 기술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 더 나은 협상을 위해서 이런 기술자들 키워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이 파고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한국 방산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고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빡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